어제 멜버른의 한 쇼핑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웨리비, 또 어떤 분들은 사우스랜드라고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알아보지 못하겠고 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번 달 2일에 촬영된 것입니다. 알겠죠? 어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호주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어린이들입니다. 저는 2000년대 중반에 많은 수단 사람들이 호주로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5만 명의 수단인과 소말리아인이 호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들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종과 연결짓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외형이지만 저는 인종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문화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백인 유럽인들이나 다른 어떤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와도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지만 전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든 그 문화의 가장 좋은 점만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영상을 보여줬죠. 이 새로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호주인들이 시드니와 멜버른을 떠나는 이유는 도시가 이민자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주인은 백인 호주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는데 바로 하필 런던에서였습니다.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4, 5년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 멜버른과 시드니 그리고 다른 위대한 서구 도시들에서 우리 눈앞에서 똑같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인구조사도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이미 5년 전이고 그때가 제가 런던을 관찰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런던에 자주 갔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 런던에 갔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들이 말하는 다문화주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호주에 있는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중국 음식점 몇 군데, 인도 식당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저는 피부가 갈색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대부분은 호주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적인 거죠. 희석된 문화가 아니라 대다수가 영국 뿌리를 가진 호주 문화였어요. 그게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그게 다문화주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7년에 런던에 갔을 때 전혀 영국 같지 않은 동네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이다,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영국 문화를 경험하려고 영국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백인 동네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방글라데시 문화나 파키스탄 문화를 경험하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파키스탄에 가서 하면 되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런던 시민의 절반인 53.8%, 약 320만 명만이 자신을 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36.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 중에서도 영국계 백인은 37%에 불과하고 17%는 다른 유럽계 백인이라는 거군요. 2011년에는 그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화이트 플라이트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스트 런던입니다. 이스트 런던은 모두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치 방글라데시처럼 보이죠?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함께 가져온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백인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멜버른과 시드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카메라로 멜버른 거리의 청결함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 거주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하디스트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기가 런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이건 평범한 하루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이드 이후의 런던입니다. 이건 작년 거예요. 저 쓰레기 더미들 좀 보세요. 이건 지나가던 백인 남자가 찍었고 그는 오 마이 갓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런던을 상상할 때 이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알겠어요.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런던의 귀여운 동네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런던 중심지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짜 그래요. 제가 뭘 해주길 원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런던 중심지 검색했어요. 결과를 보세요. 혼돈, 무정부 상태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요점은 이런 일이 멜버른과 시드니의 깨끗한 거리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인들은 노동당 집권 아래 이민이 기록적으로 높은 가운데 시드니와 멜버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2024-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만 3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시드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3만 3천 명 대부분 백인들이 더는 참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백인들에게서 본 또 다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이민자 지역을 떠나 백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좌파 성향에 오염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좌파들이 보수 성향주로 이주한 뒤 그곳을 진보 성향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시드니에서는 3만 3천 명이 떠났고 멜버른에서는 8,500명이 떠났으며 애들레이드, 호바트, 다윈, 캔버라 역시 국내 순이동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정부 자체 통계입니다. 그래서 호주인들은 우리 최고의 도시인 멜버른과 시드니를 떠나고 있습니다. 퍼스,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골드코스트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호바트도요. 이주인 건 아니에요. 또는 론서스턴도요. 저는 심지어 태즈메이니아 사람들도 론서스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주인들이 이런 멋진 도시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대가까지 실제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호주인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라후 아크바르식은 아니고요. 5만 명 이민자가 집을 사려고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5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주목하세요. 호주인들이 집을 떠나고 있고 당연히 그 집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우리 세금으로 그 집들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체되고 그 대가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호주인들은 주택 위기 속에서 3년이 채 안 돼 약 5만 명의 이민자가 정부 지원으로 집을 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23년 중반 이후 4만 8천 명의 영주권자가 5% 계약금 제도를 이용했으며 이들은 아직 호주 시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4, 5년 동안 영주권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그린카드 소지자와 같은 신분입니다. 영국으로 치면 ILR, 즉 무기한 체류 허가와 같은 신분입니다. 정부가 보증인이 되어주는 5% 계약금 제도를 활용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기관의 모기지 보험을 피하고 더 적은 보증금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주에서는 집을 사려면 15%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만큼 충분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 현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5%만 계약금으로 내면 되고 만약 그들이 모기지 상환을 못하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천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보통 5%만 내면 대출기관 모기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비용이죠. 그런데 정부가 보증인이 되어줌으로써 그 비용을 절약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집을 사기 힘든 토박이 호주인들을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호주는 미국과는 아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칭송받고 장려됩니다. 호주인의 꿈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인들은 서류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평균적인 호주인의 자산 가치는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로 이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인 평균보다 높고 영국인이나 프랑스인보다도 높아요. 제 생각엔 룩셈부르크만 우리보다 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얘기죠. 그런 통계에 속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주인의 꿈은 끝났다는 거죠. 알겠어요. 정부가 토박이 호주인들이 주택을 마련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니에요. 정부는 이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민자들이 주택 위기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부를 아무리 미워해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해결책이 없고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책은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저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50만 달러를 받거나 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호주나 평범한 호주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0, 30년 전 영국이 갔던 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과 제3세계 이민자들로 호주를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는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작년에 호주는 인도인들이 세운 수백 개의 가짜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뭄바이. 뭄바이 아세요? 볼리우드 영화에서도 직접 농담하죠. 뭄바이. 여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뭄바이에는 암흑가가 있고 편법이 난무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물론 이건 평범한 인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법을 느슨하게 하면 누가 그걸 이용할 것 같나요? 바로 그 수상한 사람들이죠. 사실 평범한 인도인들은 그들의 희생자예요. 인도와 호주 곳곳에 비자 대행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호주가 국제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도록 만든 우리 정부만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우파 정부, 아주 강경한 우파 정부가 필요해요. 극우 바로 한 단계 아래인 그런 정부 말이죠. 폭력도 가혹한 조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정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호주를 죽이고 있어요.